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가 아니라 해설 팟캐스트 지식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프닝이 섞였네요. 네. 네, 오늘 제가 또 뉴스 브리핑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가끔 건강 얘기를 좀 해요. 아, 그래요? 네. 하죠. 맞아요. 해요. 제가 많이 하는 게 이제 기업 얘기, 경제 돈 얘기, 돈 얘기, 건강 얘기, 그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당신도 당뇨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당뇨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맞아요. 제가 딱 그걸 준비를 해왔는데 원래 이거 당뇨병 검사 있잖아요. 그거 40세 이상으로 적혀 있어요. 그치. 보통 원래는. 그렇죠. 근데 요즘 2030에서의 당뇨병 발병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환자의 증가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대에 당뇨가 있다는 게 진짜 저는 너무 신기한데 그치. 5년 새에 1만 3천 명이 늘었고요. 30대 당뇨병 환자는 같은 5년 새에 2만 4천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합해서 2만 4천 명, 뭐 1만 3천 명이 아니고 그만큼 는 거고요. 연평균 증가율이 10%를 넘긴답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이게 주식이 연 10%씩만 상승해도 주식 얘기하지 마. 대단한 건데. 조용히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당뇨병이라는 건 젊을 땐 생기지 않는 병이라고 다들 여기고 있었거든요. 보통 중년에 고혈압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당뇨병이 합병증의 일환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이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당뇨병을 잘 알고 있다기보다는 비만이 있으면 생기는 병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치. 그리고 실제로도 왜 이렇게 2030에게 당뇨병이 많이 발병하고 있느냐를 얘기를 해볼 때 과거에 비해 2030들의 신체 활동량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많이 안 움직인다. 그에 비해 배달 음식 등을 통한 고열량 섭취가 늘어나서 당뇨병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얘기만은 아니에요. 국제 당뇨병 연맹이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서 기점을 발표를 해요. 이걸 기점으로 당뇨병 환자가 폭증했다. 뭐지? 이게 뭘까요? 코로나입니다. 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요. 배달 음식을 계속 시켜 먹으면서 나네. 나 어떡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코로나19 이후로 폭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커니즘을 좀 알아볼게요. 왜 비만이 되면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사실 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고열량 식품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자, 우선 당뇨병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 종류가 있어요.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 2가 나눠져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2형, 제2형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비만과 관련이 있는데 메커니즘을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식사를 해요. 뭔가를 먹죠. 먹으면 혈액 속에 있는 당 수치가 올라요. 이건 당연한 거죠. 사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혈당은 오르게 돼 있지. 맞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건 세포들에게 당을 충전해주기 위해서거든요. 세포들이 활동을 하려면 당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당이 오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너무 오르면 안 되니까 조절을 해요. 그렇죠. 이 조절을 해주는 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인슐린이 췌장을 통해서 분비가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췌장이 있죠. 이거 그 위장과 장 사이에 이렇게 살짝 달려 있는데 이 췌장을 통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춰줍니다. 낮추는 그 원리를 살짝만 보면 혈액에 있는 당을 지방세포와 근육세포가 저장하도록 하거나 사용하도록 하게 촉진시켜요. 자, 여기 당이 많이 있어. 얼른 써. 에너지원으로 써라. 쓰든지 삼키든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든지 저장을 하든지 어떻게든 써. 그리고 너 당 그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현재 삶에서 먹고 있는 가공식품 이거를 초가공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초가공식품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인슐린이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빵 같은 거 먹어서는 이제 버티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사실 우리 몸이 그런데 너무 당이 많고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안 듣습니다. 걔가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당이 너무 많으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인슐린이 야, 너 빨리 당 삼키던지 쓰던지 해. 그리고 간 너도 당 그만 만들어 어쩌고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세포들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굳이 제 말을 들어야 하나? 너무 말이 많네 쟤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을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세포들이 당을 흡수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뇨의 직전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세포들에게 당을 주기 위해서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들이 당을 먹지 않으면서 인슐린을 거부해요. 그러면 세포 입장에선 배고프죠. 그쵸. 당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뇌에게 신호를 보내요. 밥 먹어. 아, 더 먹어. 너 왜 나를 굶기니? 얼른 밥 먹어.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배고파집니다. 아, 쉽게 배고파지는 거죠? 먹는데도. 그래서 밥을 더 먹어요. 아. 그럼 인슐린이 더 나옵니다. 음식 중독이구나. 네, 뭐 네네. 그런 거죠. 그래서 몸 안에 당이 넘쳐 흐르는데도 계속 배고프고요. 어떡해. 세포들은 그 당을 저항성이 생겼기 때문에 흡수하지 못해요. 어떡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당뇨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소변에 당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 약간 소변 검사로 하잖아. 환자분들은 약간 소변에서 단내 난다 또는 거품 맞아요. 생긴다 이렇게 하시죠. 맞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혈중에 당이 넘쳐나는 거예요. 네네. 소비도 안 돼. 막 세포들이 먹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크게 대표적인 3가지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 이거는 소변을 많이 보기 때문에 물을 또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가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다식이에요. 그리고 신기한 건 다식을 하는데 살이 빠집니다. 아, 이건 좀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네, 세포들은 계속 배고픈 상태인 거예요. 되게 큰 병이네 생각보다. 그치, 당뇨병 큰 병이지.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에너지를 섭취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인슐린이 계속 과다하게 분비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속 먹잖아요. 네네. 세포들은 밥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뇌 입장에서는 야 뭐해 밥 먹어. 그래서 밥을 계속 먹게 하는데 그러면 당이 더 증가해요. 그리고 인슐린이 미친 듯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인슐린이 하는 작용 중에 하나는 남아있는 당들을 체지방으로 축적시키고 체내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또 부작용이 있어요. 악순환이네요.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 하죠 보통? 합병증? 그렇죠. 합병증이 생겨요. 염증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헐. 그리고 이러한 인슐린 과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것들이 탄수화물, 설탕과 같은 단당류 혹은 이당류 같은 되게 단순한 당류들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탄수화물인데 정제 탄수화물에 당류 들어있는 거 먹으면 진짜 직방이다. 너무 안 좋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왜 대한민국에서 더 심각한가? 그 네. 얘기를 좀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나라의 주식이 뭐죠? 쌀이죠? 흰 쌀밥이죠. 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그렇죠. 정말 다른 건 별로 없어요. 정말 탄수화물 폭탄이고 심지어 요즘은 그 쌀을 도정을 해서 쌀룬 같이 좀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그 부분은 떼어내고 네네. 정말 그 몸통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쌀룬 같은 건 제약회사에서 많이 사가죠. 그래서 흰 쌀밥으로 대표되는 탄수화물 그리고 저희 고열량 음식 한식에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흔히 이제 복날이다 무슨 날이다 해가지고 먹는 흔히 보양 음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너무너무 필요했던 고열량 음식들을 보통 보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계탕 같은 것도 복날에 먹는 다 고열량 음식이죠. 그리고 치맥의 나라죠. 튀긴 음식, 그리고 기름진 육류 요리, 그리고 치킨, 맥주 먹고 맥주 못 먹어? 뭐 시켜주죠? 콜라 시켜주죠. 와우. 네, 그래서 이런 당뇨가 포함된 음료수들 그리고 우리 뭐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가면 아메리카노만 먹나요? 아니죠. 못 먹어요? 막 생크림 올라가 있고 카라멜 뿌리고 막 드리즐 뿌리고 그런 거 먹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생 초콜릿 라떼 막 이런 거. 아 맛있겠다. 진짜 단 거.
그런 게 정말 단당류, 이당류들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2030들의 식습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마라탕 진짜 많이 먹고 가면 갈수록 엽기 떡볶이 같은 거는 그냥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제 집에서도 예전엔 집에선 가정식을 먹고 밖에 나가면 외식이 나쁘다. 약간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집에서도 시켜 먹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습관들이 2030들의 몸을 망치고 있는 건데 물론 장년층과 노년층의 몸도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 자체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게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 인종은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 자체가 작습니다. 얘기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인종적으로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인종적으로 당뇨병에 취약해요. 서양 사람들 보면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이 찌지? 그쵸. 많죠. 그쵸. 슈퍼비만이라고 하죠. 슈퍼비만자들 있잖아요. 200kg까지 가시는 분들. 그거 동아시아권에 왜 없는지 아세요? 그 췌장이 못 버텨요. 그렇게 찔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네네네. 그게 서양인들은 췌장을 포함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췌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이 그걸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계신 건데 동양인들은 애초에 식습관 자체가 그 진화했던 그 식습관 자체가 그런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췌장 자체가 작고 그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동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양인들이 이 당뇨로부터 굉장히 취약한 이유 중 하나로 이 작은 췌장을 꼽는 거고요. 그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1형 당뇨는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2형 당뇨를 얘기한 건데 1형 당뇨는 그냥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이건 후천적인 걸 수도 있지만 후천적이기보다는 조금 선천적인 기질을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당뇨병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2형 당뇨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2030들에게 폭증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의 식습관은 안녕하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엄청난 초가공식품이라고 얘기하는 탄수화물과 당류 섭취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좀 위험 수위로 가고 있는 게 아닌지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식사 후에 아이스크림 드시는 분들 절대. 왜요? 식사가 탄수화물이잖아요. 지금까지 못 들었어.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완전 단당류죠. 그리고 과일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 여러분. 과당도 위험하고요. 망했다. 그리고 팝콘 먹을 때 콜라 같이 드시는 분들 중에 영화관 아닌데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집에서 팝콘이나 나초 드시는 분들. 그리고 갈증 날 때 음료수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다 먹지 마. 샘물만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위험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이 당류 섭취량을 보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단체 자살로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앤서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카페 메뉴나 이렇게 출시되는 그런 식품들이 당이 너무 많아요. 탄수화물과 당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즐기다가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단체 자살로 가고 있는 꼴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당뇨병도 우리가 젊을 때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병이 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브리핑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